작가전 오프닝 행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이곳 정족산 사고 장사각에서 펼쳐지는 현대작가전은 삼랑성 역사문화축제의 품격을 높이는 대표적인 전시 행사입니다. 현대작가전은 해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올해 주제는 발자취입니다. 지금부터 현대작가 발자취전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등사 주지 이항입니다. 제 은사스님이자 전등사 해주이신 항농 장룡 큰스님께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작품을 기획과 또 감수를 해주시는 윤범모 교수님, 오은배 교수님들께도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대작가전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전등사 역사문화축제는 좀 더욱더 품격이 더 높아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전등사 와서 현대작가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참 고맙게 생각하고, 또 올해 주제가 발자취입니다. 발자취이다 보니 이곳이 조선 왕족실록이 보관되었던 사고지인데, 발자취만큼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져 있던 곳에 여러분들의 그림에 또 혼이 담겨서 한층 더 뜻깊은 올해 전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 좋은 작품을 내주시고 작가님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사람은 실타래처럼 서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양을 철판의 공간감을 살릴 수 있는 요 재료를 살려서 만들었습니다. 철판 두께라든지 이런 것이 손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현대의 알곤 용접 등등 좋은 공구가 많이 나와서 어렵지 않게 마음에 담은 작품을 이렇게 딱딱한 철판으로 했지만은, 이 마음속에는 고요하게 앉아 서 있는 연인의 맴돌고 있는 모든 관계가 연결되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건 좀 작품을 좀 약간 옮기겠습니다. 뒤에 누르면 꺼집니다. 은하수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머리 위에 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자그마한 풍경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풍경 속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까이 나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인데, 요거는 요새 새로운 LED 전기가 아주 다양하게 나와서 이런 기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테라코타 기법이라고 그래서 안이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해서 은하수가 내 손 위에 있다, 내 위에 있다라는 우리의 어떤 그 지친 이런 어떤 그 생애에 있어서의 작은 위안이 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구보나라고 합니다. 저는 동양화를 전공을 했는데요. 이 작품은 자연의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진화하는, 그래서 공진화의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땅 속에 있거나 물 속에 있는 생물들이 단순히 그냥 혼자 진화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받아서 진화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연에서 인간의 삶도 혼자 진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 영향을 받듯이, 그렇게 자연 안에서도 서로 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받아서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이 흰 밤인데, 하얀 밤은 사실 백야거든요. 근데 낮은 이성의 시간, 물질의 시간이고, 밤은 정신의 시간, 감성의 시간인데, 그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런 어떤 복합적인 시간을 자연의 융합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한지라는 게 물성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좀 마띠리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한지를 콜라주 한 다음에 고려 불화에서도 많이 쓰인 금분,
전분, 동양화 재료거든요. 그걸 사용해서 좀 화려함을 가미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희 작가고요. 지금 출품된 두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정원 시리즈 연작입니다. 저는 작업실 근처에 식물원이라는 큰 온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온실을 자주 방문을 하면서 받았던 영감들을 다시 제 드로잉으로 재해석하고 그리고 다시 화폭에 옮겨 넣는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로잉으로 재해석할 때 있는 식물이나 정원의 생물들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저의 상상이나 환상이 개입이 되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묘한 그런 식물들이 탄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그런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가상의 정원을 만들고 지금 여기에 보시는 커다란 이 두 상은 그런 정원을 지키는 고독한 존재처럼 제가 생각을 해서 넣은 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사유의 방을 그린 송진석 작가입니다. 저의 작품은 제가 원래 탑하고 부처님을 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가입니다. 처음 저희 작품의 시발점은 원래 이제 운주사라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그 운주사에 갔을 때 처음 24년 전에 감동을 담아서 작품으로 승화를 했고요.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는 분이 다들 부처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딱 봤을 때는 이게 사람은 분명히 맞는데 부처님이신지 약간 모호한 경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족적을 통해서 이분이 부처님이신 걸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모두 다 불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이 금동상이 있는 원래 불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사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불성들을 밖에 있는 현실 세계의 이런 고난들을 깨고 나오면 자기의 본성을 찾지 않을까 해서 요즘 힐링이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통해서 힐링을 받기를 바랬고요. 또 이렇게 어둡게 표현한 거는 저희가 이제 명상을 할 때 눈을 감잖아요. 그 어두운 공간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무의식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빛과 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 김지하나입니다. 저는 생과 사, 창조와 파괴,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맞닿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인사이드라는 시리즈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제가 발자취이다 보니까 발자취에 맞추어서 저희 도편들과 도편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사이에 실제와 허구의 어떠한 그 발자취들을 표현하는 작업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미술의 아버지가 됐던 세잔이 중학교 때는 왕따였다고 들었습니다. 이 왕따였던 친구한테 그 에밀 졸라라는 친구가 사과를 선물해 주었고 그걸 바로 먹지 않고 이제 그 친구의 소중한 우정을 갖다 간직하기,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걸 그리면서 이제 화가를 꿈꾸었죠. 집안의 반대로 법과대학을 입학하고 나중에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엑스프로방스라는 프랑스 지방에서 파리로 가서 이제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사과와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을 무수하게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가을에 생트 빅토아르 산을 그리다가 이제 며칠 뒤에 죽게 됐죠. 그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세잔이 그렸던 사과는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가지게 된 하나의 큰 소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과를 다루게 된 계기는 딴 것이 아니고 저희 집이 2003년도에 제가 평창동을 온 가족이 다 들어갔는데 그 맞은편이 우리나라 최초로 사과 나무가 심겼다는 그 부암동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너무 의아해서 이해를 못했는데요. 제가 추적해 보니 선말의 인평대군 또는 뭐 인조 반정 이후에 이제 그 사과 과수원이 이제 형성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생산성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그 현대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그 크기도 작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연구를 해봐서 이제 이거는 그 세잔이 다루었던 그 정물에 있는 에로스상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사간이 그렸던 세잔이 그렸던 사과와 이제 결합해서 작업을 좀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사과와 관련되어 있는 5명의 인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과를 그렸는데, 맨 왼쪽은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스피노자가 그 철학적인 도구로 사과나무를 언급했을 때 그 주변에 사과나무는 없었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그 사과 가수원이 있던 쪽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 추억을 바로 이렇게 소환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스피노자의 사과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스피노자는 자기가 학문을 하기 위해는 너무 가난해서 안경알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도 너무 충실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안경알 만드는 제자 중에 레벤후크라는 제자는 세계 최초로 현미경까지 발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턴의 사과라고 명하고 싶은데요.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 자기 생계를 위해서 조폐청에서, 영국 조폐청에서 근무할 때 그때 금화, 은화가 이게 훼손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가장자리에 요 테두리, 요 마크를 특허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어떤 사소한 일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축적이 되어서 이제 큰 일을 이루지 않았느냐라는 의미에서 사과를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제 작업은 지금 이 작품하고요, 저 뒤에 아크릴에 쌓여 있는 지금 두 작품입니다. 저 작업에 이제 주된 관심사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간의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지만은 이렇게 감각할 수 없는 것들, 공기나 바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들에 대한 철학적 의문을 좀 찾아가는 데서 어떤 대상들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데 바다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 우리나 너무 많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거고, 여행 가서나 어쩌나 너무 뻔한 이 대상인데 거기에서 오는 철학적 의문들로 이렇게 저는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수평선만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그거는 보여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무한의 많은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철학적 의문들의 어떤 그 이 단편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업은 제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태어났던 어떤 바다를 지금 저 작품이 담고 있는 거고요. 그 어릴 때 저 바다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근데 제가 지금 성장해서 여기는 그 프랑스의 에뜨르타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저 너머의 것들이 궁금했던데 아마 요런 장소들도 제가 봤었고요. 이곳에 가서는 저 에뜨르타 바다 저 너머에는 제가 늘 봐왔던 바다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떤 실제하고 있다라는 뭔가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 철학적 의문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짧게 이효리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구상적인 사실화인데 요즘 현대 미술에서는 이렇게 사실적인 풍경화 별로 인기가 없기도 해요. 그런데 이효리 작가는 국내 화단에서 아주 상당히 높은 데 올라가 있는 인기 작가입니다. 작품 만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 작가인데, 그 이유는 이렇게 탄탄한 사실력, 색채감각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레핀 대학에서도 이 수학을 해서 탄탄한 리얼리즘을 이제 몸으로 체득했는데 인물화에서는 아주 단연 돋보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초상화, 또 국회의장, 무슨 뭐 반기문 초상화, 공식적인 초상화를 아주 주로 담당한 필력 있는 화가인데, 인물은 인물이고 이렇게 설악산 같은 풍경을 많이 그리고 있는 현재 현역 작가로 이렇게 사실적 풍경화를 그리는 많지 않은
독창적인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중고등학교 때 미술책 뒤편을 보시면 미술 감상으로 해서 한국의 근대미술 작품들이 있을 텐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김종태의 노란 저고리이고요. 오른편은 고이동 작가의 부채를 뜬 자화상입니다. 100년 전 작품들이지만 회화 작품이지만 그 시대의 선배 작가들은 시대와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시대가 바뀌었고 사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옷을 직접 다 주문 제작하거나 구해서 세팅하고 모델들은 지금 동시대 작가들이랄지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랄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재현해 본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진의 가능성을 약간 확장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반 우리 사진계의 원로 작가입니다.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여기까지 참석을 못하셨는데 일찍이 사진 매체를 가지고 실험적인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60년대에 미국에 건너가서 진짜 세계 최초로 포노그래피라고 필름을 직접 태워서 인화를 해요. 그러니까 태양을 촬영한 필름을 불로 태워서 인화를 하니까 태양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작품이 일찍 실험성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뭐 포토 리얼리즘부터 시작해서 그런 실험적인 몽타주라든가 이러저러한 작업을 진행해왔고 근래에는 픽셀 작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TV 화면을 루페 이걸 확대경으로 확대해보면 무수한 점들로 보이잖아요. 그것을 촬영해 가지고 최소 단위로 인화해서 여러가지 디자인적 효과를 내는 작업 픽셀 작업을 꾸준히 최근에 해오셨는데 그거는 뭐 기존의 사진 매체 장르를 벗어나는 거죠. 이게 사진이냐 아니냐 하는 현대미술의 경계선 허물기가 현대미술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런 작업을 80대에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험한 것을 다시 선보인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평면에 이렇게 다양한 색채를 넣어서 디자인화한 것 같지만 지금 삼각형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다 직각입니다. 이것을 펜로즈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발견해 가지고 이러저러한 다양성 있게 수학이나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원용이 됐는데 그 원리를 이 황규태 작가는 자기 작품으로 끌어와서 겉으로 보면 삼각형이지만 직각인 삼각형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80대 중반인데도 계속 이렇게 실험적인 작업을 하고 있네요. 처음으로 공개하는 이런 계열의 작품입니다. 고맙습니다.